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손에 잡히는 BL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제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BL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BL의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신용장에 나와 있는 BL 조항이 있었죠. 그걸 조금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자 없는 BL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BL이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손에 잡히는 BL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국제운송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물품이 이동하는 경로와 서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여기 화주가 부킹을 하게 되죠. 제가 어디로 갈 몇 팔레트 몇 킬로그램의 물품이 있는데요. 언제쯤 물건이 준비되니까 픽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에 따라서 가는 경로가 좀 다릅니다. FCL 화물인 경우에는 포워더나 선사가 어디에다 지시를 할까요? 국내 운송업체에 어디에 가서 컨테이너를 픽업해서 가령 예를 들어 군포에 있는 공장에 도어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트럭을 가진 육상 운송업체가 주로 이제 수도권인 경우에는 의왕 ICD에 가서 빈 컨테이너를 픽업해서 군포에 있는 화수의 공장으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주는 자기의 공장에서 컨테이너의 물건을 적입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FCL인 경우와 LCL인 경우가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FCL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바로 CY로 운송을 해서 마샬링 야드를 거쳐서 본선에 적재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LCL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LCL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 화물이기 때문에 개별 육상 운송업체가 LCL 화물을 싣고 CFS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CFS는 일단 검수를 하게 됩니다. 검수라는 것은 물품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검수를 거쳐서 탈리 시트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고 물품의 무게도 측정하고 부피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LCL 화물을 모아서 FCL 화물로 단위화시키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콘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솔이 이루어지면 다시 마샬링 야드를 거쳐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서류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화주에게서 이미 화주가 인보이스 패킹을 통해서 어떤 물품 얼마짜리인지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CY나 CFS에서 주는 정보랑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게가 상이한지 여부를 물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서 포워더가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매칭이 된다면 크게 이상이 없다면 각 화주에서 받은 인보이스 패킹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 서류 입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BL을 바로 한 번에 파이널라이즈 시키지는 않고요. 체크 BL이라고 해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BL 체크까지 끝나면 이제 운임을 결정하겠죠. 화주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운임이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운임을 이제 계산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BL을 발행할 때 원본 BL도 발행하고 또 뭐 사본 BL도 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본 BL과 이제 사본 몇 부는 화주에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화주가 이걸 받아서 뭐 수입상한테 직접 송금 방식이면 보낼 것이고 아니면 신용장 방식이면 매입을 할 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BL 발행까지 끝나면 포워더는 매니페스트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트라는 것은 화물의 적화 목록이죠. 어떤 화물이 어디에 실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리스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적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세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운송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BL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행이 되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뭐 선사, 항공사, 다이렉트 거래하지 못하죠.
우리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포워더라는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해서 운송하고 포장하고 혼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화주는 이렇게 포워더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절감시키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송인은 실제로 운송수단을 가진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포워더를 통해서 포워더가 LCL 화물들을 모아서 FCL 화물로 단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운송인은 포워더에게 네가 보낸 물건 잘 받았다라고 해서 마스터 BL이라는 것을 발행하고요. 그러면은 포워더는 또 화주에게 하우스 BL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운송 주선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화주와도 계약을 하고 운송인과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역할을 하고 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L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우리가 BL을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택배 발송하시면 이거 송장 받으시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품을 운송인한테 전달했을 때, 포워더한테 전달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로 발행되는 것이 바로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품의 수령증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권리증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어를 보시면 Document of Title입니다.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이틀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소유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화물의 소유권이 나타나 있는 증권이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내 물품이니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죠. 선화증권은 또 유가증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의미는 재산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고 또 물품의 수령증이기도 하지만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나 유가증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선화증권을 이미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발급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운송인이나 포워더한테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이 이게 이제 다 잘못돼서 새로운 것을 발급받고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저희가 정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제운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BL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선화증권이라는 식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